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미주부 채널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었죠. 저 역시 투기성 자산인 것 같아서 투자를 하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라켄이란 거래소도 상장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에 상장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면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은 이렇게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미주부의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을 앞두고 비트코인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개당 64,500달러 정도로 사상 최고가였다고 하고요. 한화로는 약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8,18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무려 50%가 폭등하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도지코인은 연초 대비를 보면 무려 10,000%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여기 일론 머스크도 도지코인을 언급하는 트윗을 올렸었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공모절차 없이 나스닥에 직상장했죠. 참고로 직상장을 한 기업은 상장하고 나서 내부자들이 주식 매도를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11.3%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상징적인 이슈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상장 시 기준 가격은 250달러였는데요. 4월 16일 기준 주가는 322달러 정도였거든요. 역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전에 기사들을 보면 시총이 100조 원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들도 많이 보였었는데요. 4월 16일 기준 주가인 322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60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는 70조 원이 조금 넘겠네요. 코인베이스도 수익 모델 자체가 코인 거래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코인 가격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주가가 상승한 기업이나 기대를 받는 기업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었던 크라켄도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거래소 크라켄이 1분기에 기록적인 거래량 이후 상장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 직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들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보이는데요. 업비트는 두나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번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이 부분을 보시면 두나무의 작년 순이익은 477억 원으로 코인베이스 3억 2,232만 달러의 약 1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순이익 대비 시총 비율, 즉 P 레시오를 두나무에 단순 적용할 경우에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약 12조 7천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P 레시오 멀티플로 단순하게 적용해 본 거죠. 자, 그리고 KB증권의 이동윤 연구원님은 4월 기준으로 업비트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20조 원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거래 수수료가 매출이니까 계산해보면 연간 3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영업이익률 30%를 가정하면 1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님도 현재 성장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평균 PER인 20배를 적용할 경우 20조 원의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코인베이스 상장에 두나무 투자사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증권은 상한가를 치면서 주가가 반응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나무 지분 8.1%를 보유한 카카오도 같은 날 주가가 8.37%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두나무 지분을 8% 정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도 같은 날 주가가 15.79%로 급등했다고 하네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전에 봤었던 코인마켓캡에서 다른 코인 거래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빗썸 이런 곳도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인데요. 빗썸도 2020년 영업이익이 1,500억 원에 육박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2019년 순이익은 373억 원 정도 됐는데 2020년은 1,411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78%나 급증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빗썸 코리아의 주주 구성을 한번 보면요. 빗썸 홀딩스가 73.98%로 가장 많고요. 비덴트가 10.28% 그리고 옴니텔이 8.22% 정도 비중인데요. 이 중에서 현재 비덴트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빗썸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빗썸 지분을 보유한 비덴트의 주식 가치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하고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경쟁 기업인 빗썸 코리아도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빗썸 코리아가 두나무보다 매출은 24% 더 많고 순이익은 무려 160% 더 많다고 합니다. 자, 빗썸 코리아의 2020년 매출이 거의 2,198억 원 정도 됐고요. 당기순이익은 1,214억이 넘으면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50% 정도 상승하고 순이익은 870%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로 관심 가져볼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나왔었던 기업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미국의 코인 거래소인 크라켄도 상장을 추진할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국내에는 업비트와 빗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요. 카카오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덴트가 있었죠. 이 기업들의 주가 변화도 계속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장한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매출이기 때문에 코인 거래소 간 경쟁적인 수수료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매출과 이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 요소죠.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도 주가 변동성이 같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생길 경우에 코인베이스 주가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연준 파월 의장도 비트코인은 투기의 대상일 뿐이라고 투기 과열을 경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상장 시 제출한 S1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목차 부분에서 리스크 팩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출은 암호화 자산이나 암호화 경제에 의존한다. 이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적이 크게 변동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거의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고 특정한 경우에는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요. 한마디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주의해서 투자하라는 거죠. 암호화폐도 그렇고 코인 거래소도 그렇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베이스 상장과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거나 코인베이스 같은 코인 거래소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투자 철학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간단히 해석을 해드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실제 투자하는 행위고 다른 것은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장을 사거나 회사를 산다고 가정하면요. 농장에서는 생산하는 생산물이 있고 회사는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산물이나 결과물이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주길 바란다는 거죠. 더 비싸게 산 사람은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또 찾아야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한번 보면요. 부동산에 뿔난 2030 세대가 우리에게 기회는 코인뿐이라며 불나방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는데 내 월급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조바심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인을 사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기업을 분석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한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앞으로의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은 기업을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면서 나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고요. 우리가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돈 버는 철학부터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추석쯤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 이 돈 버는 철학을 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도 사업하면서 깨달았지만요. 돈을 버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이 영상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을 통해서 관련 시장도 공부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